이강인의 활약에 소속팀 파리가 이를 조명했습니다. 파리는 공식 SNS를 통해 경기에 앞서 우리 미드필더 이강인이 한국 대표팀에서 선발로 출전한다라고 알린 뒤 경기 후에는 이강인의 멀티골로 한국이 대승을 얻었다. 싱가포르를 상대로 7대0 승리를 따냈다라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카날 서포터즈는 한국의 7대0 승, 파리의 19번 이강인은 자신의 재능과 기술적인 자질을 모두 보여줄 멀티골을 터뜨렸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어 RMC 스포츠는 이강인이 1시간도 안 돼서 2골을 집어넣었다. 멋진 활약을 보여줬다. 첫 번째 골을 특별히 더 언급되어야 한다. 멋진 기술로 상대를 제치고 힘차게 마무리했다. 두 번째 골 당시에는 주민기의 도움을 받아 왼발로 멀티골에 성공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르파르쟁은 이강인은 볼을 잡은 뒤 상대를 순식간에 제치고 강력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꽂아버렸다. 놀라운 속도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한 프랑스 현지 축구 팬은 음바페에게 니어포스트 슛 기술 배운 것 같다며 이강인 선수와 음바페 선수의 슛 장면을 비교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반대편으로 감아서 차는 경우가 많은데 음바페 선수가 골키퍼의 타이밍을 뺏으며 니어포스트로 때렸고 이번에 이강인도 왼발로 감아차지 않고 니어포스트 각도로 때린 것을 비교하며 말한 것입니다. 골키퍼와의 심리전 및 슈팅 타이밍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 이강인 선수인데요. 멋진 맹활약에 눈이 호강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프랑스 현지 축구 팬은 음바페에게 니어포스트 슛 기술 배운 것 같다며 이강인 선수와 음바페 선수의 슛 장면을 비교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반대편으로 감아서 차는 경우가 많은데 음바페 선수가 골키퍼의 타이밍을 뺏으며 니어포스트로 때렸고 이번에 이강인도 왼발로 감아차지 않고 니어포스트 각도로 때린 것을 비교하며 말한 것입니다. 골키퍼와의 심리전 및 슈팅 타이밍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 이강인 선수인데요. 멋진 맹활약에 눈이 호강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축구 전문가는 이강인 선수의 헛다리 페인팅, 스텝오버라고 하죠. 왼발로 스텝오버한 후 바로 오른발로 터치하고 빠르게 슈팅을 날렸습니다. 정말 강력한 슈팅이었고 제대로 얹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왼발일 것이라는 수비수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근처에 있던 수비수 4명이 무력화되었습니다. 골문 앞에 있던 수비수 2명도 크로스를 대비하였으나 완전히 당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한 번의 페인팅과 예측으로 오른발 슈팅이 싱가포르 수비수 9명 전체를 무너뜨렸다며 극찬했습니다. 오구라 감독은 경기 후 싱가포르 매체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를 통해 싱가포르 팬들께 사과드린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경기를 보러 와줬지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다고 사죄했습니다. 이어 오구라 감독은 한국은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축구를 하는 팀이었다.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음에 더 많은 발전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 대표팀의 전술에 대해 접근 방식은 좋았다. 단순하게 블록을 세우고 버티는 것보다는 도전을 하고 부딪혀보는 게 싱가포르 축구에 더 남는 게 있다며 하지만 후반전에 계속해서 골을 내주자 선수들이 긴장을 했고 한국이 완전히 겁을 먹었다. 그때부터는 모든 게 끝났다고 아쉬워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피가로는 지난해 여름 이후 PSG는 선수 영입을 위해 이적료로 4억 유로 약 5,859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 캄포스 단장이 선수 영입을 맡으면서 영입한 선수들에 대해 평가할 시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PSG는 지난 시즌 종료 이후 메시와 네이마르가 팀을 떠났습니다. 반면 올 시즌 이강인을 포함해 10명이 넘는 선수를 영입하며 선수단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르피가로는 바르셀로나에서 5천만 유로 약 732억 원에 영입한 덴벨레와 바이에른 미넨에서 4,500만 유로 약 660억 원에 영입한 에르난데스는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프랑스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고 있고 견고한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선수들이었고 이는 파리 생제르맹의 좋은 영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르피가로는 다수의 PSG 선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 부임 이전 캄포스 단장이 영입한 하무스와 우가르테는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을 펼쳤는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8천만 유로 약 1172억 원에 영입한 하무스와 6천만 유로 약 879억 원에 영입한 우가르테는 PSG가 지난해 가장 비싼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선수들입니다. 우가르테는 PSG의 중원을 책임질 기술이 없다. 하무스는 슈퍼서브 역할을 맡고 있다. 자질은 확실하다고 언급하며 지나치게 높은 이적료를 지불한 것이 패착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이적료를 합치면 무려 2,051억 원입니다. 이어 특히 지난해 9,500만 유로 약 1,391억 원에 영입한 무아니를 다시 같은 가격으로 팔 수는 없다며 공격수 무아니에 대해서는 실패한 영입이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PSG가 올 시즌 영입한 수비수 슈크리니아르는 너무 느리다. 부상 복귀 이후에도 주전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무스와 우가르테에 이어 무아니까지 더하면 3,442억 원입니다. 다행히 밀란 출신의 슈크리니아르는 자유계약으로 영입해 이적료가 들진 않았습니다. 매체는 하무스, 무아니, 우가르테,
슈크리니아르 등에 대해 최악의 영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무난하고 성공적인 영입이었다고 평가한 선수는 단 2명이었는데요. 그중 이강인도 있었습니다. 매체는 리옹에서 5천만 유로에 영입한 바르콜라는 도박이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지난해 말부터 바르콜라를 베스트 11으로 기용했다. 바르콜라는 프랑스 대표팀의 유로 2024 최종 엔트리 합류도 가능한 선수라며 무난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강인 선수도 바르콜라와 같이 무난한 영입, 성공적인 영입이었다며 합격점을 주었습니다. 매체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확고한 철학이 있고 그것을 위해선 경기 중 볼을 소유해야 한다. 이강인은 음바페만큼 많은 유니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볼을 소유할 줄 아는 선수였다. 이강인은 확실히 유용한 선수였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기자는 비티냐가 최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출전하고 있다. 그는 미드필더 자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지 물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제가 보기에도 그는 미드필더가 맞아요. 그러나 그는 윙어도 봤었고 지난 경기에서 몇 차례 수비형 미드필더도 봤었습니다. 그의 장점은 공간을 찾는 것과 활동량인데 수비형 미드필더는 활동량이 중요하진 않죠. 항상 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직접 패스 길이 없으면 간접으로 찾으면 됩니다. 가능한 간결하게만 패스하면 되고 방향을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비티냐에게 딱 맞는 포지션은 아니지만 잘 해냈습니다. 이전 경기와 오늘 경기에서 말이죠. 제가 만족한 부분은 워낙 볼 다루는 재주가 좋은 선수지만 오프더블에서도 역할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수비력도 좋습니다. 우리 미드필더에서 중요한 자원이라며 발언했습니다. 이후 우가르테는 왜 뛰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경쟁이 필요함을 강조한 엘리케 감독입니다. 결국 미드필더 라인이 경쟁이 치열하고 그중 가장 저렴한 이적료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가 우가르테, 비티냐를 밀어내고 프랑스 핵 유망주 에머리는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당연하고 다른 한 자리를 실력으로 차지한 것입니다. 우가르테는 이강인과 같이 여름에 왔고 무려 860억 원의 이적료로 파리에 입성했고 비티냐는 540억에 입성했었습니다. 어마무시한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 선수들을 압살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참으로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기에 국내 축구 전문가는 이강인이 프랑스 매체의 혹평을 받고 있으나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품목 등을 통해 선수들의 평점을 순위별로 나열해보면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언론이 이야기하던 아센시오, 에머리, 솔레르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비슷한 평점으로 높게는 7위까지도 가능한 순위인 상황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는 언론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기회 창출, 키패스, 드리블 성공률, 패스 성공률 등을 기반으로 평점을 내리는 매체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체에 따라 키패스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 공격 포인트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부상 등으로 많은 변수가 있었음에도 팀 내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결국 객관적으로 에머리, 솔레르, 아센시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하무스보다도 더 나은 모습이며 위카 에르난데스, 다닐루 페레이라와 비슷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